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어, 오후장 내내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 라인 이하에서 놀고 있고, 240분봉 라인 이하에서 놀고, 놀고 있고, 그 놀고 있는 원인이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인버스의 개인들의 포지션을 또 확인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를 조금 확인해보고 내일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관망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어차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편안하게 좀 보자. 그리고 아침에 YG 플러스에 우리가 보유한 종목의 YG 플러스를 1,700원에 미리 장전에 준비를 매도를 시켜 드렸죠. 1,700원에 미리 걸고 계시라. 이런 거 하나 정도 하고 나서 사실 딱히 하질 않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종가가 지나고 나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번처럼 내내 선물을 팔다가 또 종가에 이렇게 들어오네요. 15분에 1,500억이 또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일주 며칠 전에도 외국인들이 내내 선물을 팔다가 마지막에 선물 다시 돌려받으면서 돌아오면서 시장이 갭이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지금도 계속 뭐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에 올라왔죠. 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갭이 한 번 더 떠버렸단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보여주고.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제가 생각한 대로 앞으로도 더 가는 쪽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분봉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런 날 다 조정 받고 오는 거잖아요. 뭐 계속 갔습니까? 뭐 하루에 계속 이렇게 뭐 가속도처럼 갔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중간중간에 음봉 조정 겪어가면서 가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 보이면서 결국에는 여기 넘어와서 여기서 싸울 거라고요. 여기서. 코스닥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처럼. 코스닥이 만들고 있는 것처럼. 어. 이 구간 넘어오잖아요. 구름대 라인 넘어와서 좀 편안히 가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싸울 거라고. 조정이 나오면 최대 여기, 작게는 여기. 조정 없다? 그럼 여기까지 그냥 갔다가 내려오는 이 정도. 흐름까지 좀 강해질 수 있는 거고, 그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버스 수급 오늘은 좀 개인들이 올라갔다고 좀 팔았죠. 400만 주 정도 팔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수익 난 사람이 있겠죠. 어제 전일에 최저가에서 산 사람들은 400만 주 정도만큼은 한 3% 정도, 2, 3% 정도 수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뭐 수익 봤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그거보다 훨씬 잘 가고 할 텐데 왜 여기서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ETF는 지금 별로 권장 드리는 쪽이 아니에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레버리지를 하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올라간다는 관점인데, 아니 시장이 올라가면 종목을 해야죠. 왜 레버리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거고, 저랑 함께하는 동안 레버리지를 살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서 이제 수급적인 거, 그 다음에 경기 지표 선행하는 주가 지수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뭐 업종에 대한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뭔가 이게 전자로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바뀔 건데, 그 전에 지금 실물 경기를 많이 얘기해요. 인버스를 추종하는 많은 분들은, 야, 너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너 왜 이렇게 어? 어, 인버스가 안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어쨌든 간에 실물 경제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주가 지수에 선행을 일부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실물 경제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서 생각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예상 수치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게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 주가 지수가 그렇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가 계속 이렇게 바닥을 치기만 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한번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소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한 거의 뭐 반자가격리 겸으로 한 두세 달을 못 다녔어요. 한둘이, 전국적으로 한둘이 아니죠. 놀 거 못 놀고, 해외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국내 여행 못 가고, 나가서 뭐 나 놀고 싶은데 못 놀고, 뭐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주말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지어서 하더라고요. 그 뭐야, 보복 소비. 신문기사 보시면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누군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기사에 또 났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소비 오버슈팅, 갑자기 많이 사람들이 소비 욕구를 막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이 보복 소비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 또한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름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됐다. 지금 주말에 신규 확진자 8명 들어왔죠. 오늘 13명이지만 그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0이 한 일주일 찍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 얘기 딱 나오면 여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 돈이 없다고요? 개인들 돈이 없어서 쓸 돈도 없다?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고객 예탁금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40조 원이 넘는 개인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은 돈이 막 몰려요. 다 개인 돈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개인들은 돈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개인들은 개인 돈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돈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되고 정말 기회다 하면 다 돈을 어디서 갖고 옵니다. 소비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못 썼던 거 합쳐져가지고. 옛날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해라 라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저축을 해라라는, 그렇죠? 저축이 미덕이다라는 그런 풍속을 가진 국가였잖아요. 계속 그런 습관을 많이 들였어요. 옛날부터 빨간 돼지 저금통에다가 돈 생기면 접어가지고 넣고 동전 넣고 막 그렇잖아요. 아예 습관 자체가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살 길을 저축으로서 다 찾아놨다고. 예금, 은행에 예금 들고 적금 들고 다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쓸 일이 되면 나와보세요. 밖에 나중에 풀리고 나와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소비를 하나. 정말 많은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이 실물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V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6개월에서 12개월 경제가 앞서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좀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패턴이. 그 흐름들 차트들을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럼 길게는 3개월에서 9개월 요 정도가 지금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일어나려면 여름 가을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전에 지금 3개월 앞서가지고 6개월 앞서가지고 시장이 V반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실물 경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복 소비는 물론 여기서 도태되는 쪽은 도태되겠죠. 근데 그건 언제나 그래 왔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번에도 신용으로 투자한 사람들 물갈이 돼서 도태됐잖아요. 빠질 사람 빠져야지만 새로 간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영업 도태되는 사람들 도태되고 부실한 기업들 도태되고 파산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강화되는, 위기를 겪고서 더 강화되는 케이스로 바뀔 겁니다. 옛날에 IMF를 극복하던 방식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위기를 겪고 굉장히 빠르게 살아납니다. 회복합니다. 더 탄탄해집니다. 한 번 겪었기 때문에 탄탄해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대신에 뭐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조정 당연히 거쳐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올라가면 그런 거랑은 별도의 내용인 겁니다. 좀 길게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좀 위에서 좀 크게 좀 내려다 보고 내 방향을 일단 정해놓고 안에 있는 거를 설정을 해야죠. 그렇죠? 일단 목표를 크게 세운 다음에 가잖아요. 그냥 다른 것도 나는 이날까지 뭘 할 거야부터 정해가지고 그날 나는 한 달 뒤에 목표가 있어. 시험을 잘 볼 거야. 시험이 있어. 그럼 그날 하루하루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일단 한 달 뒤에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단 전체적인 흐름 생각한 다음에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돈을 썼던 주포들, 그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 세력이든 돈을 썼던 사람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돈을 썼던 사람들이 있는 경우 더 급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 100만원, 200만원 손실 보는 동안 그 사람들은 10억, 20억, 100억, 200억을 손실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차이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도 그 사람들이 더 급하죠. 그런 종목들만 제가 타겟을 잡아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물려있다.
그거 같이 뒷고문이 잡고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시장이 50% 이상 올라왔잖아요, 코스닥이. 그래서 이전보다는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좀 부담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얼마 폭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이제는 489까지 여기 파라나인까지. 하지만 제가 계속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작부터 하셨으면은 아니 먹어도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었죠, 그렇죠? 앞으로 뭐 이런 관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앞으로 계속 가는데 그 관점을 똑같이 말씀드리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 같은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약간 그 나도 있다 식으로 약간 역할을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오지 않는데 시장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도 있다면서 한 번 더 올라갔죠. 딱 그 시점에는 메디톡스의 점화가가 9시 40분에 거래 정지됐다 일어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딱 분봉 하나가 죽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딱 코스닥 시장이 분봉 하나가 죽었을 때 어디야? 9시 40분 여기죠. 여기서 일단 메디톡스의 역할로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팔았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밀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할이 좀 세졌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닥에서 일단 변동성을 자꾸 주면서 즉 시장이 많이 올라간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고, 시장이 많이 떨어진다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일단 기본 중심을 놓고 얘를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얘를 중심으로 놓고 시장을 판단을 하면 좋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판단하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행보를 하고 있는데 밀린다면 여기까지 밀리고 올라간다면은 지난번에 봤던 상한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한 번보다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의 움직임과 매칭을 시켜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북주 수소차 계속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대북주도 오늘 뭐 트럼프 친서 교환 얘기 나오면서 주말에 대북주들이 오늘 달렸는데 그 진단키트주에 좀 묻혔지만, 그 다음에 수소차도 하루도 안 쉬고 그냥 한 번 더 수급 돌았고, 대우부품 같은 거 여러 가지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돈이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기 들어왔다 저기 들어왔다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종목은 이제 오상헬스케어의 강력한 호재로 승인 나가지고 점상이 들어갔는데 관련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또 올라갔어요. 근데 많이 내려가다가 올라간 겁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는 50% 이상 빠졌다가 오늘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엇박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승인이 안 됐다 하면은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중간에 이제 호재가 뜨면서 어느 정도 회복의 기세를 좀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종목 근처도 갖고 있는 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수익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련주들이 또 많이 먹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내 갈 길 찾아, 그리고 주포들이 물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종목들에서 탄력을 좀 찾아갈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버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인버스는 제가 특집으로 하나를 또 따로 녹화를 할 생각이에요. 하도 인버스 쪽에 말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인버스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제가 뭔가 하나를 영상을 하나 말씀드리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가지고. 하지만 오늘은 일단 인버스가 올라가면서 한 40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나왔는데, 인버스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버스가 지난번에 코스피가 과거에 최고점 찍었을 때,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보시면 여기잖아. 2607포인트 갈 때 1월 29일이잖아요. 그때 반대로 인버스는 여기에요. 여기 5300포인트라는 거예요. 5305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버스 선물임 곧버스 5305포인트 이퀄 코스피 2607포인트다. 그러니까 다시 5300원이 가려면 코스피 2600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요,
종목이 10% 올라갔을 때, 아니 10% 떨어지면 10%만 올라가면은 원금이다라는 생각과 같아요. 퍼센테이지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10% 떨어지면 11%를 메워줘야지 되죠? 50% 떨어지면 100%를 메워줘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50% 떨어지면 50%가 올라가면 원위치 된다라는 생각과 같은 생각인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이 위치에서 30% 정도 올라가면 얘는 2배, 60% 가까운 5, 60%의 손실을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6,940포인트에서 반토막이 빠져버리면 3,400원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잖아. 그렇게 됐을 때 코스피가 지금 1,900인데 30% 올라가면 2,500, 600포인트가 좀 안 된다고요. 전혀 다른 내려가는 폭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래요. 이거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불리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수익을 냈을 때 경우.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수치 비교만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갈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럼 설마 12,000까지 가겠어? 그거 누가 생각했는데요? 누가 여기서 한 5, 6천 포인트 놀 때 얘가 12,000포인트 이상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설마라는 자리 갑니다. 여기서 두 배가 넘게 올라왔잖아요. 2배가 넘게 올라오는데 그것만큼 안 쪼개지나요? 쪼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 원본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빠져버리면 그만큼 그게 기준 미달이 돼버리면 50억인가 기준 미달이 돼버리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해요. ETF는. 근데 뭐 이런 거래가 많은 요거는 이제 무관해요.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ETF 중에서 ETF를 잘못 투자하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물 원유 같은 경우는 그런 ETF 종목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2배를 추종하는 거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50%가 실물 해당 상품이 마이너스 50%다. 2배를 추종한다. 그러면 얘는 깡통 찰 수 있는 거거든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얘 신탁 원본액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상장 폐지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ETF 투자는 쉽게 보면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요. 뭐 주식이 떨어지는데 수익을 볼 수 있다. 오, 되게 획기적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되게 매매에 주의하셔야 될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수치 비교 또 넘어가서 또 괴리율이라는 것도 따져봐야 돼요. 수급과 꼬여가지고 괴리율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원래 평소에 그렇게 개인들이 접근하지 않았는데 개인들이 많이 관여를 하면서 뭔가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리율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2배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 2.5% 올라왔으면 시장은 마이너스 1.25 정도가 됐어야 됐는데 오늘 코스피 보면은 그냥 0.84%밖에 안 빠졌다라는 겁니다. 괴리율이 생기고 그걸 다시 맞춰가는 과정 조금 달라져요. 수급이 개인들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보시고 인버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내가 인버스를 만약에 10% 손실 보고 있어. 아니 10% 팔고 다른 거 11%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왜 거기 매달려 있냐라는 거.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시라. 좀 이런 아까운 시기가 계속 지나가고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코스닥 올라갔잖아요. 점점 올라가는 쪽으로 물론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힘이 그쪽으로 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탑승을 하루빨리 조금 계속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종목을 잘 들어가시면 시장이 어느 정도만 붙여주고 있어도 상한가 종목은 맨날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골라 드리는 건 제 역할로 하고 앞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또 길어졌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어쨌든 선물이 막판에 좀 들어와서 내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하고 또 우리가 또 신용으로 신용으로 제가 허용한 것도 20% 이상 올라온 것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 한창 같은 것도 사실 오늘 90% 이상 수익이 들어왔었고 하여튼 팔 것도 팔고 또 오늘 YG 플러스도 1,700원 장전에 말씀드린 것도 잘 매도가 됐고 물론 얘가 더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계속 순환을 시킨 것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금화된 거 내일 또 적극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